아주 오래전 작은 마을에 물에 특별한 힘을 믿지 않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원이었고 그는 매일같이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며 물을 마시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원의 할머니는 항상 물의 중요성을 설파하곤 하셨죠. 100세를 넘긴 지금까지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미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의 고대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물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책에서는 물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일 뿐만 아니라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물은 우리의 세포를 정게 유지하고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하며 장기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태원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점차 물의 효능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은 바로 다음 날부터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몸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매일 오후에 찾아오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피부는 더 건강해 보였고 친구들로부터 혹시 무슨 좋은 화장품을 쓰냐? 는 질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물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알렸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물의 건강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 자주 보는 병원비가 줄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태호는 현대의 물 박사로 불리게 되었고 그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물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배우기 위해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호는 물의 사도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효과를 교육하며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물을 단순히 갈증 해소 의도구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녀 수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생물학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잠깐 산책을 하며 햇볕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었고 이는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방문한 도서관에는 영양학에 관한 다양한 책이 있었고 수지는 다양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중점을 둔 것은 비타민C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였고 특히 오렌지, 레몬, 키위 등을 혼합한 과일 샐러드를 즐겨 먹었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네랄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수지는 매일 견과류와 씨앗을 조금씩 섭취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그녀의 정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한편 수지는 철분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양의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 붉은 고기와 함께 시금치나 렌틸콩을 자주 요리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더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실험처럼 시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아 올려지면서 수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이웃들을 모아 작은 건강 세미나를 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고 점차 마을 사람들은 수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었고 마을의 건강 수준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섭취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중요성과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지는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마을은 건강하고 활기찬 비명을 채운 곳이 되었고 수지는 그곳에서 언제나 미소 짓는 건강의 전도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그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넘어 끊임없이 건강을 위한 지식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명상의 여정 또한 누군가에겐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걷는 길도 처음엔 낯설었듯 명상도 인해 익숙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정신 건강에 좋은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조용히 하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일상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명상은 이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집안에서 조용한 방이나 공원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잡음이 없는 환경이 명상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을 정해두되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나 취침 전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시작해 봅시다.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몸을 이완시키고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에 집중하다가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중간에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마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집중력은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명상 기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 명상은 명상 앱이나 온라인 명상을 통해 안내받는 방법으로 초보자에게 매우 도움됩니다.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가며 명상에 집중할 수 있어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덜 불편하게 느껴지며 감정 조절이 보다 쉬워집니다. 나아가 집중력이 향상되고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무언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생활 속 소소한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정신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은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수면에 대해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도서관에 들러 수면의 과학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 책은 수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민준은 책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조언은 바로 조명에 대한 것이었다. 인공 조명은 생체 리듬을 방해한다고 했다. 민준은 그동안 침실에 밝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상의 전구로 바꾸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조명을 점점 어둡게 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은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 수면의 질은 주변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서 민준은 수면 동안 그를 방해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고 창문의 틈새를 꼼꼼히 막았다. 또한 백색 소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하여 부드럽게 파도, 소리나 빗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도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민준은 무척 놀랐다. 너무 덥거나 추운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었다. 이에 민준은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고 계절에 맞는 이불과 침구를 준비했다. 여름에는 얇고 시원한 소재로, 겨울에는 두툼하고 포근한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침실의 청결함이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는 수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민준은 매주 침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결심했다.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용에 대한 주의점이었다. 자기 전 디지털 스크린을 보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준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모든 변화를 시도한 결과 민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새로운 에너지와 행복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성공적인 수면 환경 조성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제 마을 사람들 역시 더 나은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직도 더 나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이야기가 더 넓은 곳에 퍼지길 기대하고 있었다.